안녕하세요. 과학수사연구 마지막 수업 진행입니다. 이 시간에는 음,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왜 나왔냐면요. 과거에 범죄학적으로 아메리칸 드림, 즉 많은 해외 이주민들이 미국의 시카고 지역으로 몰려듭니다. 이 시카고, 이 시카고 지역으로 미국에 가면 성공한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시카고 지역으로 이주민들이 몰려듭니다. 뭐 멕시코, 해외 각종 노동자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이 시카고 지역은 그야말로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 됩니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이 일을 하러 나가고 술도 많이 먹고 폭력, 성폭력, 뭐 각종 마약 해서 많은 사건이 나오고 아빠 엄마가 밤에 일 가고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탈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경찰관을 돈을 주고 매수를 많이 합니다. 또 경찰관들도 시카고 지역 경찰이 소문이 납니다. 시카고의 경찰. 시카고의 경찰은 뭐로 소문이 나면 고문 경찰, 때리고 학대하고 하는 이 고문 경찰로 시카고 경찰은 유명해집니다. 미국 하면 시카고 경찰이 가장 무서운 경찰이고 고문을 많이 하고 이런 경찰로 소문이 나자 시카고 경찰은 고문이 아니라 과학수사를 하자. 그래서 변신을 시도합니다. 과학수사. 과학수사의 방법으로 나온 게 거짓말 탐지기. 그 다음에 어, 최면수사가 나옵니다. 최면수사. 최면수사 또 사람을 마취해서 분석. 마취 분석. 약을 먹여서 마취 상태에서 분석을 하는 거. 마취 분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거짓말 탐지기를 이렇게 시카고 경찰이 육체적 고문을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는 정신 고문 기계다. 정신적 고문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짓말 탐지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뭐냐면 폴리그래프랍니다. 수사는 정신적 동요로 인한 생리적 변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장의 움직임과 혈압, 맥박의 변화, 전류에 대한 피부 저항도의 변화와 호흡 운동의 변화 상태 등을 기록하여 진술의 진위를 발견하고자 하는 수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인체의 생리현상 여러 가지 기록한다는 의미인데 거짓말 탐지기는 단지 거짓말을 하는 데 따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극을 탐지하는 것으로서 일어난 자극의 변화를 검사관이 분석 판단함으로써 거짓말을 했는지 진실을 말했는지 구분하는 응용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거짓말이 탈로 날 것이라는 불안에서 초래하는 감정이 시상하부에 연결되어 있는 각 장기 및 조직의 교감신경과 호르몬이 활성화하여 나타나는 신체 반응 중 호흡활동, 피부 전기활동, 심장혈관 활동을 폴리그래프로 측정하여 검시관이 분석,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정합니다. 교감신경 활동 시 나타나는 신체 변화는 동공학대, 점액효소 분비, 맥박 증가, 세동맥 수축, 폐 확장,
소화관 운동 감소, 오줌 방출 억제, 땀 분비 촉진 등 이러한 신체 변화를 탐지해서 거짓말인지 여부를 폴리그래프로 측정하여 진술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러한 거짓말 탐지기는 강력사건, 폭력, 일반 사건 등의 범인 식별에 필요합니다. 용의자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에 필요합니다. 목격자의 서로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진술의 입증에 필요하고 자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거짓말 탐지기의 법적 효력은 우리나라 하급심에서는 독립적인 증거로는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증거와 부합할 때 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그 검사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 요건으로 검사 기계의 성능이 우수할 것, 질문표의 작성과 질문의 방법이 합리적일 것, 자극 질문 이외에 자극 영향이 없는 장소에서 검사가 행해질 것, 검사 결과 전문가에 의하여 정확하게 특정될 것, 피검사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된 검사가 아니면 그 시험 결과 및 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입니다. 즉, 다시 한번 볼게요. 검사 기계 성능이 우수할 것, 질문표의 작성과 질문 방법이 합리적일 것, 자극 질문 이외에 자극 영향이 없는 장소에서 검사가 행해질 것, 전문가에 의하여 정확하게 특정될 것, 피검사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것 등 이런 요건이 분명히 됐을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부정적 입장입니다. 일반 검사는 검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게 일반 검사와 자료 검사가 있는데 일반 검사는 피검사자가 부인하는 진술의 진위를 자료 없이 자료가 없으니까 일반이죠. 반복 확인하는 검사로 검사하고자 하는 사건의 개요와 진술 조서를 첨부하여 의뢰하면 됩니다. 자료 검사는 자료가 있을 때가 있죠. 자료가 있어. 그 자료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란 것은 사건과 관련되어 피검사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유형, 무형의 자료가 있을 때 하는 게 자료 검사입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범행 관련 여부를 알아내는 검사법으로 일반 검사 후, 일반 검사 후 자료가 있을 때 병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일반 검사를 먼저 하고 자료가 있다면 자료 검사도 병행하게 됩니다.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하여 동일한 질문은 3번 이상 질문해야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의뢰는 가능한 가장 좋은 거 뭐냐면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됩니다. 초기 단계. 초기 단계가 가장 검사하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이제 할 때 피검사자를 배제하는 사유가 있어요. 첫째로 극도의 피로 상태다. 아주 피로할 때는 정확하지 않죠. 피로 상태로 의식이 불명료할 때. 두 번째, 흥분제, 진정제, 환각제 등을 복용했을 때. 세 번째, 심장병, 호흡기 질환, 마약 중독, 병력 등이 있을 때. 약을 먹거나 환각, 진정, 피로할 때, 고혈압, 저혈압, 치료 및 약을 복용할 때, 검사 직전에 장시간의 신문 조사를 받았을 때, 임산부 주치자 등이
부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피검사자로 배제가 돼야 됩니다. 특히 약을 먹었냐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술 먹었냐, 또 호흡기 질환이 있느냐, 심장병이 있느냐, 환각제, 진정제 복용했는지 이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되겠죠. 일반 검사와 자료 검사가 있고, 먼저 일반 검사한 후에 자료 검사 유형 무형의 자료를 가지고 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반 검사는 텍스터 부적 비교 기법이 있는데, 일반 형사 사건의 진술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기법입니다. 두 번째, 수정된 일반 질문 검사가 있는데, 일반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 작물, 알리바이, 공범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유타구역 비교 기법은 일반 형사 사건 검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백스터 기법과 주로 이제 진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이게 백스터 기법이잖아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게 백스터 기법. 수정된 일반 질문 검사 기법. 자, 수정된 일반 질문 검사를 위해서는 하는 질문 검사 기법. 백스터와 수정된 일반 질문 검사 기법을 활용하는 유타구역, 혼합 수정한 게 유타구역 비교 기법이다. 지금 됩니다. 특별 검사 기법으로는 긴장 정점 검사 기법. 초동 수사 단계에서만 사용하는 검사인데 긴장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느냐. 순위별로 작성된 질문표를 피검사자 눈앞에 제시하고 순서에 의해 질문을 해나갈 때 생리적인 긴장이 점차 상승하다가 관계 질문 구간을 차츰 벗어나면서 하강하는 차트상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법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범인을 찾아내든지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확인하여 범인을 확정하기도 하고 범인은 장소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묵답식 검사법입니다. 검사 결과가 판정하기에 부족한 반응일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도록 묵답식으로 합니다. 세 번째, 자극검사입니다. 거짓말이 탄로날까 두려움에 따른 불안감을 고조하는 검사 조건을 만들어가는 검사입니다. 재검사인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검사 결과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원인을 제거하고 최소한 3일 이후 다음 검사일을 정하여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많이 쓰는 게 자극검사, 그리고 또 자극적인 두려움, 불안감을 고조하는 검사 조건을 만들어가지 하는 거 자극검사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면 수사입니다. 최면 수사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 피의자를 가지고 최면 수사를 하면 사건이 조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의자는 하지 않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게 법최면 수사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사건 해결에 단서는 없고 피해자나 목격자조차도 시간의 경과나 공포, 당황, 흥분, 어둠 등의 여건으로 범죄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 최면을 이용하여 기억을 재생시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수사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수사 기법입니다. 법최면은 수사 목적상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요. 피최면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피최면자가 동의해야죠. 그죠?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나 피의자나
용의자를 대상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실시하면 안 됩니다. 극도의 주의를 하지 않으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최면 수사에 의하여 거짓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법 최면 수사관과 면담을 해보니까요. 한 10명을 법 최면하면 실제로 최면이 되는 아이들이, 즉 최면이 되는 사람들이 한 3명?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최면이 이루어지고요. 나머지는 최면이 안 걸린 경우도 많답니다. 그러면 잘못되면 의도하지 않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법 최면 수사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는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번 거짓말 탐지기는 일반 검사, 자료검사 맞죠? 거짓말 탐지의 검사 유형 중 자료는 유형 무형의 검사죠. 그리고 비공개 자료죠. 공개된 자료가 아니죠. 잘못됐죠? 무형의 검사 자료는 별도의 준비 없이 단어를 열거해야 하는 검사 맞죠? 일반 검사는 피검사자가 부인하는 진술의 진위를 자료 없이 반복 확인 맞죠? 2번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에서 피검사자에 해당하는 것 혐의가 있는 경우 맞죠? 참고인 목격자 등은 제외한다. 진술 진위 여기 때문에 참고인 목격자는 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3번 죄증이 확실한 피의자만을 말한다. 맞죠?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피의자, 참고인 등 모든 사람을 말한다. 자, 중요한 거는 자, 이 부분이죠. 거짓말 탐지기를 지금 활용하는 거는 용의자, 피의자의 피고인, 용의자, 현지 경찰은 피의자, 피고, 용의자를 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합니다. 그죠?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이 사람들 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주로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용의자가 목격자를 데리고 옵니다. 용의자가 목격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목격자가 용의자 친구야, 친구. 그러면 유일하게 교통사고를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 이 한 사람인데 이 친구는 용의자하고 친하기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 꼭 하는 게 아니라 필요시. 그 외에는 피의자, 피고, 용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용의자만을 피고인 참고자를 제외 확실한 피의자만을 자, 용의자의 친구, 피의자 다 들어가죠? 용의자, 피의자, 참고인. 필요할 때는 뭐 대상자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상자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주로 경찰은 용의자, 피의자를 합니다. 하고 이제 친구일 경우 참고인도 필요에 따라서는 하는데 그래서 정확한 정답을 골라라 그러면 피의자만을 제외 용의자만 이거는 잘못됐죠. 만 제외만 그래서 그나마 4번이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간에 경찰은 꼭 필요할 때는 피의자, 피고 용의자만을 하고 어, 참고인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유일한 목격자고 피의자의 친구일 경우,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500수 문제. 모든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맞죠? 거짓말 탐지기는 피의자, 피내사자, 중요한 참고인, 기타 수사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맞죠?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 자, 증거 능력이란 거는 자격입니다. 자격.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일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돼요. 일종 보통 운전면허가 시험이 있어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운전면허 일종 보통이 있고 군대를 갔다 와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 이 자격이 갖춰진 사람만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정에 이제 기소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가 기소하는 순간 뭐가 되죠? 피고가 되죠. 피고. 기소가 되면 피고가 됩니다. 자, 기소를 중심으로 법원에 증거 자료가 제출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증거 능력, 자격이 된 것만 기소 법정에 제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증거 능력입니다. 불법적인 증거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조건부 인정이다. 그 검사가 피검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행하진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 보증되지 않으면 증거 능력, 즉 자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맞죠? 대법원은 유죄 증거로 사용 요건은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의 변동, 생리적 반응 등을 거짓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87도 968 판결에서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그 검사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빙성을 가늠하고 정황 증거로서 기능을 다하는 데 그친다. 즉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서 제출되어지면 무조건 자격이 있는 게 아니다. 아니 무조건 자격이 있다 해서 여기서 말한 거는 신빙성이란 거는 증명력, 증거 능력은 자격이죠. 자격이 돼서 나오면 증명력을 갖습니다. 근데 거짓말 탐지기에게 증명력을 무조건 주는 거 아니다. 그냥 너가 거짓말로 나왔어. 너 진술은 거짓말로 나왔어라는 정황 증거로 삼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황 증거. 자료 검사는 유형, 무형의 자료가 있을 때 사용하죠. 그 공개되지 않는 유형, 무형 자료죠. 따라서 일반 검사 후 병행하게 된다. 맞죠? 일반 검사는 초기에 하는 게 일반 검사다. 그 진술의 진위를 자료 없이 반복 확인하는 검사다. 본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하여 동일한 질문을 그때 3번 이상 질문해야 한다. 맞죠? 거짓말 탐지기 검사 의뢰는 가능한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한다. 맞죠? 피검사자에게 제시된 질문은 무관한 자에게 막연한 것이지만 관련자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심적인 변화, 긴장을 가지고 측정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검사 이전에 사건 현장, 물증 등
공개된 사항은 이미 공개되었으면 신선한 맛이 떨어지고 긴장 관계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검사 자료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검사 자료로 피검사자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항이어야 된다. 맞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